그래서 이제 효과는 이 뮤타지닉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암세포가 하루에도 한 8개 정도씩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근데 이제 그게 임파부 세포들이 돌아다니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거지. 이 사람 세포 수가 60조 개입니다. 60조. 근데 그 중에서 하루에 한 평균 8개 정도씩 생깁니다. 암세포가. 근데 이제 그걸 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암에 안 걸리고 사는데 그런 돌연변이 세포가 유발되는 것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치도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동의학 의학 사전이 사전에 보면 산자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이 항암식물로다가 이렇게 그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가면은 제가 이제 한 60kg 정도의 또 이 곰치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밤에 지금 이제 6시서부터 이제 가면은 이제 밤새도록 이제 불 켜놓고 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고단합니다. 집지기야 수확해야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홍천의 그 중가상인한테 저는 이제 그 출하를 했는데 4kg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키로에 저는 지금 7,000원씩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사 잡수시려면 아마 12,000원 정도를 주어야 아마 사 잡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소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중간 상인에게 내기는 게 편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곰치는 그냥 소득으로다가 이렇게 따지면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이제 톱10에 드는 그런 이제 지금 소득 순위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이제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정리를 한 건데 10위까지가 이제 복숭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평당 이제 310만 원 정도 올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인삼은 4년근을 이제 970만 원 정도 이제 남기는데 인삼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지만 이거 4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180만 원 정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곰치가 여기 6위 정도에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평당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익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저는 김을 안 매기 때문에 그냥 뜯기만 하는 농사를 이제 짓고 있습니다. 김 안 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곰치도 어떻게 김을 안 매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이게 다 너절한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품종을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향이라고. 진향. 보배진자 이제 향기 향자. 이 향이 이제 많이 난다. 곰치 향이.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파리는 한 포기에 한 100장 정도, 100장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100장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크기가 요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 그러니까 손바닥 이상 크진 않아요. 깻잎 정도.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한 잎을 뜯어도 이 보름달만한 이제 잎을 뜯어야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계속 싸웁니다. 소비자들 찢어 먹으려는 거냐, 이게 곰치 잎이냐, 호박잎이지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앞으로 감성농업을 짓려면은 소비자들을 고정적으로 붙들으려면 이 깻잎 정도 크기로 해서 손바닥 안에 가둬놓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 품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품종으로 지금 이제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품종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품종 개발하느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전경인데, 그래서 한 이파리가 한 100장 정도 나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곰치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잘 됩니다. 되는데 이제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 곰치를 여러분들 이제 지금 수확을 하거나 보거나 한 곰치 이파리들은 아주 새까만 사약에 가까운 진녹색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사람이 먹기 싫다는 거름을 얼마든지 퍼먹이고 빨리 크라고 회초리를 대고 계속 때려내는 겁니다. 왜 안 크냐? 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나쁜 곰치 같으니라고. 이러다 보니까 곰치가 독을 잔뜩 쓰고 거름 그만 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더 먹어. 더 먹어.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곰치에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색은 이런 색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냥 시커멓게 그냥 털이 뿌숭뿌숭 난 그 곰치를 갖다 뜯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으라고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질산염이라는 것이 속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는 건 다 아시죠.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가서 아질산이 니트로소 아민이라는 독소로 변해가지고 위암과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정설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니트로소 아민이 어디에서 생기냐? 여러분들 치과에 들어가가지고 333 운동을 치면 뭐냐면 하루에 3번 3분 뒤에 3분간 이빨을 닦으려는 게 333 운동이야. 근데 333 운동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뭘 하느냐면 충치가 독소를 내분비하는데 니트로소 아민이라는 독소를 분비를 하면 위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면서 폐암과 위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333 운동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독소가 바로 질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병균들이 죽으면 단백질이 질소 화합물로 변하면서 니트로소 아민이 되는데 그게 뭐냐? 어린애들에게 주면은 어린애들 여러분들 저기 녹즙 있죠? 녹즙 특히 저기 어린애들한테 브로콜리, 시금치, 뽀빠이들이라고 먹이면 큰일 납니다. 예? 시커먼 거 저 요즘에 무슨 뭐 어디에 가서 유기농이라고 그래도 전부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걸 주면 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에 가면은요 그건 못 팔아먹습니다. 다 당장 잡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통제를 못해요. 안 해요. 근데 그게 니트로소 아민이 들어가면 청색증을 유발합니다. 간이 어린애들은 간이 약해잖아요. 그래서 청색증을 유발합니다. 청색증은 왜 그러냐? 헤모그로빈이라는 이 적혈구가 이 산소를 물고 온몸으로 들어가면서 철분색이 빨갛죠. 산소하고 산화가 돼서 빨간 피 색깔을 내는 거거든. 이걸 갖다 산소를 차단하고 거기에 니트로소 아민 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산소가 없기 때문에 퍼렇게 난 그래서 살이 퍼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이 농산물의 이 위험성이라는 게 질소질 거름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생산 이력제라는 거를 시도를 해가지고 서서히 정부가 유도하는 안으로 끌고 오는데 거기에다 대고 니트로소 아민을 갑작스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깜붙입니다. 여러분들 니트로소 아민을 한번 쳐보십시오. 니트로소 아민 저 인터넷 핸드폰 다 가지고 저녁에 한번 쳐보십시오. 더 이상 저기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이 내린 그런 색깔을 먹어야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치를 재배하는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죠. 자,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뭐 차광망 씌우고 이렇게 재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 이 이제 정월대보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3중 터널만 씌워도 잘 큽니다. 또 얼지 않고. 그래서 정월대보름엔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 전경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대관령 같은 고랭지 지역은 또 이렇게 그냥 놔둬도 잘 큽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았는데 배추밭 같지만 곰치밭입니다. 잘 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산에다 이렇게 뭐 새끼질 끼우고 심었는데 이 산에다 심는 거는 아주 잘 관리를 되지 않으면 이 풀뿌리나 뭐 이런 것들이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밥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그냥 마르고 닳도록 매일 가서 이렇게 문질러 대야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밭에다가 이런 뭐 나무 밑에 이런 옥수수 심은 밑에 그늘 밑에 이렇게 해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제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이 저 공중에 이렇게 요즘에 공중 재배 많이 해죠. 이 베드 재배를 하면 그 밑에 공터가 나니까 그 밑에다가 심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가 이렇게 곰추씨가 코스모스 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는데 요것도 김을 안 맨다고 그랬으니까 꼭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김을 안 매는 농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저기 그 잡초 매트라고 있습니다. 예? 구멍이 뻥뻥뻥 뚫린 공기가 잘 통하는 그 잡초 매트죠.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반질반질한 그 이 잡초 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풀을 없애는데 이렇게 이제 멍석마리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잡초 매트. 그게 이제 40cm 폭으로 다 되어 있는 걸 팔고 있습니다. 100m에 뭐 2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겨울에는 40cm짜리를 20cm로 가위에다가 이렇게 오립니다. 쭉쭉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틈 사이를 쭉쭉 오리면 그 오를 벗어나지 않고 잘 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묘를 하실 때에 육묘 공장 뭐 이런 거 육묘 모종을 해서 생산해서 파는 게 괜찮았거든요. 그럴 때에 김을 안 내고 이런 방법으로 육묘를 해서 솔솔하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 공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이렇게 하시라 이게. 그래서 요거는 대한민국에 저만 합니다. 예? 이거 어디서 배워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20cm 폭으로 자른 거를 자 이렇게 뭉쳐놨던 걸 이렇게 휙 던지면 더 굴러가죠. 그래서 저 끝에다 갖다가 이 핀을 갖다가 이렇게 꾹 박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안 풀리고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죠? 일자로. 그 다음에 여기서 쭉쭉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되는데 요 틈 사이, 파종의 사이를 1cm 폭으로 더 둬두는 겁니다. 넓게 놔두면 잡초가 혹시 내 손이 한 번 더 가도 더 가니까 가급적이면 좁게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종자 파종할 자리야. 근데 세상에 1cm를 둬두고 어떻게 종자를 파종했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게작대기라고 아십니까? 모르죠? 요즘엔 지게를 안 만들으니까. 막대기 있죠? 막대기, 긴 막대기를 V자로다가 낫으로다 이렇게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 허리에다가 꾹 누르고 딱 잡으면 여기에 끝이 그 뾰족한 끝이 있죠? 그걸 저 1cm 틈 둬둔 데다가 딱 대고 꾹 누르면서 쭉 갑니다. 가면은 거기에 호흡이 파집니다. 그죠? 호흡이 파지면 거기에다가 종자를 갖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종자가 좀 더 잘 나오게 하려면은 일반 밭에 있는 거를 하면 푸시가 않기 때문에 땅을 걷어내고 그 흙을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저기 시장에 가면 인공상토라고 팝니다. 그래서 펄라이트 섞어서 왜 이렇게 나오는 그 화해 뭐 이런 그 퇴비 상토가 있죠. 그거를 사다가 거기다 이렇게 휙 뿌립니다. 뿌리는데 혹시 봄철 돼가지고 이걸 뿌리다 보면 이게 봄바람에 풀럭 뒤집히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능물을 개십시오. 고무다라이다. 고무통에다가 지능물을 개가지고 저걸 풍덩 빠쳐서 둘둘둘둘 굴리면 지능이 묻은 젖은 이 부직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뚜루루 피면은 그 지능이 대충 얼버무려진 지능 범벅에 저 망이 굴러갈 거 아닙니까? 지능이 묻었기 때문에 이게 뒤집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간단하겠죠? 근데 혹시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사풀다 띄얹으면 돼. 여기다. 예? 하여튼 어쨌거나 뒤집히지 않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래서 파종을 해놓고 종자를 갖다 대게 뿌리는 거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르면 여기 풀이 이제 안 나오죠. 그죠? 부직포를 깔았으니까 안 나오죠. 햇볕이 안 들어가니까. 안 나오죠? 나와요. 왜 나오냐? 그게 얼기설기되어 있지만 95% 이상 차광됐지만 이런 아주 미세한 바늘구멍 같은 데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나오면 어라? 풀이 나와? 그러면은 막대기 아까 그 깎은데 뾰족했던 걸 똑 잘라가지고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못대가리 똑 잘라가지고 기역자로다 딱 만들어요. 에? 그래가지고 자 나와? 딱 꼬집어가지고 탁 했다가 탁 놓으면 이름이 덜렁 들렸다 툭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 목이 빠지든가 아니면 뿌리가 뽑혀서 이 부직포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걸 왜 풀을 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걸 내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놔둬서 한 보름 있다가 나는데 어라? 또 올라왔어? 자 올라온 데만 툭툭 이렇게만 하면은 기인이 끝이야. 쉽죠? 그래서 풀 하나 안 나고 모종을 기르는 겁니다. 기 안 내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모종 하나에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종 농사가요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작은 면적에 모종만 하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르는 이 스킬. 근데 노지 바닥에서 육묘를 한다면 다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왜? 풀하고 어떻게 싸우려고. 근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대책만 있으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꼭 하나 실천해 가지고 가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똑똑 뛰면은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모충 뛰어지듯이 이렇게 이 모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떼짱 뜨듯이. 자, 이제 기만 매는 거 하나 실천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종 기르는 거는 이거 모종 기르는 건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 좋아 보이잖아요, 육묘 공장. 근데 이거 헛감입니다. 이거 연구소에서 이거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종을 길러봤는데 이게 어디가 나쁜가 하면 이거는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해가 뜨면 뜨는 대로, 해가 지면 지는 대로 이 온도 교차가 얼마나 크냐면 냉장고 안에 집어넣었다 밖으로 뺐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바닥은 그게 아니라 완충 기능을 해요. 완충. 네? 그 충격을 갖다가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육묘가 더 모종이 소질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파재배 직파는 뭐냐면 종자를 땅에다 직접 뿌리는데 김을 안 맨다. 네? 그죠? 김을 안 맬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근데 한번 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뿌린데 차광망에 여기에는 비닐을 씌우지 않고 차광망만 55%짜리 차광망만 씌운 겁니다. 그리고 두럭을 만들었는데 곰취를 재배하는데 대한민국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3년 이상을 못 짓습니다. 한번 심으면. 네? 3년 이상을 못 재배했는데 여기는 이거를 지금 7, 8년째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노하우가 뭐냐 하면 여기 감자꼬랑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여기에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에 심어있는 뿌리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죠. 이 산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요 두럭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반 농가들은 이걸 해서 넓은 두럭으로 많이 먹으려고 여러 줄을 이렇게 꽂죠. 그러니까 이게 땅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서 이게 다져져 가지고 이게 해다지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이게. 그러니까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포기는 여러 폭인데 뜯으려면 이파리가 3장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 그 뜯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뜯어. 그럼 어디? 사람 다니는 통로, 그 공기가 땅속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위에서만 뜯어. 그럼 왜 그런 농사를 짓느냐? 많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수량이 이거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종자를 서로 닿는 정도로 뿌린다. 종자를, 직파. 그래서 종자를 왜 드문드문 심어도 되는데 20cm 간격으로 심으라고 책에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심니? 이거는 저끼리 나중에 이파리 수확을 초기에 많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다시 이놈이 대장이 되는 거야. 네? 이게 속으면 안 돼, 이거. 속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쭉 사진을 보시죠, 이제. 자, 올라왔죠? 자, 이제 이게 지금 4월 13일 파종한 겁니다. 6월 16일 정도 됐고, 자, 6월 16일, 자, 4월 13일 파종이 6월 24일, 자, 이렇게 해서, 자, 6월 28일, 그 다음에 6월 30일, 자, 조금씩 커지죠? 자, 7월 2일, 4월 13일 파종해서 7월 2일 정도 되는데, 파종 후 80일 돼서 지금 이제 첫 수확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여름에 이제 7월 달에 7월 2일 날 여름에 곰취를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7월 2일 날 이런 상태에서 수확을 한 겁니다. 손바닥 만큼씩 벌어졌을 때. 그래서 벨몽드 마트에다가 요건 가격이 정해졌지 않았기 때문에 봄에 저희가 중간상인에게 내는 가격대로 이제 출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지가 붙었습니다. 자, 7월 6일. 자, 7월 6일 정도 되니까 이제 고랑과 고랑 사이가 엉키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거는 섞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자, 7월 21일. 7월 21일 정도, 7월 20일 정도 되니까 완전히 덮었네요. 덮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 잘 됐냐? 공치가 7월 20일 만에 이 덮을 정도로 잘 컸냐? 근데 이식재배, 옹개 심는 재배는 포트미어에다가 이걸 심어가지고 한 거는 옹개 심는데 모사리를 20일 동안을 해. 예? 이 죽 사는 거죠, 이렇게. 죽 사는데 이게 다시 회생해서 클라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왔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커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야,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7월 16일 정도 됐는데 이제 이파리가 3장 정도 이제 살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100개 심었어. 자, 근데 이거는 7월 21일 날짜 차이는 조금 달라. 내가 실험한 게 아니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지만 일주일 상관은 이렇게 클 수는 없잖아, 그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모종을 누가 옮겨 심으라 그랬냐? 조물주가 옮겨 심으라 그랬냐? 아니거든요. 사람이 편의에 의해서 요만한 데다 가둬놨다가 갖다 끄집어서 해방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뿌리가 뱅뱅뱅뱅뱅 돌고 도는 걸 갖다가 여기다 꽂아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화 재배를 하면 뿌리가 그대로 있는 대로 마음대로 퍼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자라는 속도보다 이게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더 한번 보시자고. 7월 31일, 자, 보십시오. 자, 7월 31일, 8월 19일, 병 있습니까? 자, 병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10월 28일이 됐는데, 이제 서리를 맞아가지고, 이제 낙엽이 지어서 내려앉는 그런 전경인데, 이미 꽉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솎아주지 않으면 서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네? 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 되면, 이제 거름을 여기다 쭉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해. 이제 1차 수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2차, 3차, 4차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죠. 쭉 수확했는데 저는 요즘엔 이 후라시가 24시간 동안 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목도리 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밴딩을 한 다음에 후라시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수확을 했는데 후라시 불로 비치면 이파리가 뒷면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병반이 있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이제 낮에보다. 그래서 밤에 수확을 했는데 신선한 상태로 공부를 해주는 걸 저는 이제 이 시들시들하고 그러는 게 싫어서 밤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2년 됐는데 이제 수확이 다 끝난 사진이 이렇습니다. 자, 꽉 찼죠? 그죠? 자, 여기도 병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병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감자두럭처럼 두럭을 만들어서 좌우로다가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주니까 뿌리가 건전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6년도에 심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차. 3년차에 이제 이 꽃대는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김 매는 전경은 제가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김이 안 나옵니다. 왜? 저렇게 이파리가 우거진 상태에서 김이 나올 수가 없죠. 풀이. 그래서 그냥 이게 3년차 5월 4일날 또 이제 수확하는 중간입니다. 이게 쭉. 자, 이게 수확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이 수확이 다 끝났다고 이대로 놔두는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건조기를 구입을 하시던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한두 번 더 수확을 해가지고 이 말린 묵나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린 묵나물을 판매를 할 수 있어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생나물만 갖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이제 그 기술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일반 농가들 가면은 이때는 벌써 거의 녹아가지고 뭐 이 엉망진창으로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3년차는 꽃대가 더 많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4년차에 됐습니다. 4년차에 여전히 나오죠. 죽은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4년차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수확을 이제 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이게 200평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게 잘못 계산을 했더라고. 이게 130평이에요. 130평.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곰치 이파리를 수확한 겁니다. 이렇게. 다 이거 끊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계속 올라오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한 포기가 약 3,000원 정도의 이 수익을 올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수확을 670kg를 한 겁니다. 이게 쭉 이렇게. 그래서 470만 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죠. 5월 8일까지 8,000원을 받았는데 5월 10일부터 7,000원으로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느냐? 대관령 고랭지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고랭지께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벌써 잎이 성장했는데 이제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7,000원 이하로다가 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천에 농사 짓는 사람보다도 거기는 환경이 더 나쁜 거지. 이 뭔데 시기의 차이입니다. 시기. 왜냐? 삼나물은 봄나물이거든. 봄에 매력이 있는 거지 여름에 생산한다 해서 여름에 잘 안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4년차 수확이 다 끝나고 6월 달에 또 병 없죠?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이거 사진을 잘 찍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자, 깨끗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 정도 돼서 이제 또 서리를 맞고 이제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꽃대를 제거해야 이제 수확을 해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거의 반복. 그래서 5년차 5월 15일 이제 수확을 한 중간 단계인데도 여전히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이틀 내지 3일 간격으로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져보니까 한 사람이 고음취 재배 면적을 가질 수 있는 면적이 약 120평에서 150평, 150평도 버거워요. 이틀 간격으로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네? 계속 나중에는 그 돌려다보기도 싫어요. 거기서 또 크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면적은 좀 불편하다. 그래서 6월 15일 정도 되니까 또 올라왔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금년도에도 이제 2016년도에 심은 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뭐 이건 포기 나눔인데 이건 다 필요 없고 자 일반 농가들이 심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저하고는 틀리죠. 저는 감자꼬랑처럼 바람이 들어가게 심었는데 이거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심고 여기를 이파리 뜯으려면 여기다 발을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6번 뜯었다고 하면 6번 밟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요즘에 3번밖에 안 밟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땅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하우스 재배입니까? 노지 재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박대 그 하우스 있죠. 거기다가 활대를 낀데 이 비닐을 절대 끼면 안 돼요. 비닐을 쓰면 안 되고 차광막만 얹어야 됩니다. 차광막. 그래야 이 선선해지. 비닐만 덮었다 하면은 거기에 찜통이 되거든. 그리고 밤에 내리는 이슬을 못 먹어요. 비닐을 덮으면. 그래서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좁게 해주고 더 욕심 남되면 2고랑을 심든가 그 한 고랑에 그 2걸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혹여 해서 여기 벌레가 파먹었거나 그래서 고음치가 이만큼이 비었어. 이 고랑이 쫙 붙었는데 여기에 비었어. 그러면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에 있는 여기를 갖다 괭이로다 이렇게 슬쩍 긁어. 깊게 파면 안 됩니다. 슬쩍 긁은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포기가 이만한 덩어리를 괭이로 무자비하게 퍽 반을 찍어가지고 뿌적 잡아다니면 이게 줄기가 뿌지직 감지로 끌려오죠. 끌려오는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흙을 슬쩍 끼얹으면서 발로 꾹 밟으면 끝이야. 이걸 만약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흙을 잔뜩 얹어놨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 조물주가 뭐라 그랬어요? 심겨진 깊이대로만 심으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잎줄기가 나오는 부위에 흙이 올라앉으면 거기에서는 이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줄기가 마치 겨드랑이처럼 살이 보드라와서 병균이 들어가기 용이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어김없이 병균이 침입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치를 재배할 때에 이 머리 위에 흙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식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하는 방법은 건달농사식으로 그냥 호미 자국 내고 뿌지직 잡아다닌 다음에 발로 쿡 밟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흙을 끼얹는 수준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틈이 메워지죠.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 10년도 재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한 번 심으면 10년 동안이면 내가 1년
내가 30년을 하면 세 번만 파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쉽죠? 지금 뭐 김을 뭐 매냐 뭐 뜯는 거는 이제 무서워. 밤만 되면 지금 오늘 저녁에 같은 데 겁이 나요. 지금 손이 여기 보십시오. 손이 이렇게 새까맣잖아. 앉아. 오늘 내가 이 비누에다 몇 번을 닦았는데도 앉아. 오늘 저녁에 하여튼 겁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한번 이 가축분 제대로 알고 줘야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거 친환경이라고 정부에서 호도를 했는데 이거 절대 친환경 아니거든요. 이 호르몬 마이신 그거 먹죠? 땅속에서 반감기가 2.5년입니다. 반감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성분이 땅에 떨어졌을 때 반으로 주는 게 반감기죠. 그게 2.5년 정도 돼요. 마이신이라는 게 떨어지면 2.5년 정도의 반으로 주는데 그 사이에 작물이 먹고 그 작물이 먹은 그 마이신이나 그런 그 호르몬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나는 이 호르몬 마이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예요? 계란 속에 이만큼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똥거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2012년도에 세계 협약에 해양 투기를 금지를 했거든요. 이 똥을 바다에다 버렸거든요. 세계 각국이. 근데 그걸 못 버리게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릴 데가 없죠. 이게 농민들을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순환농법이라는 겁니다. 똥을 주고 작물을 기르고 또 이렇게 해서 가축이 먹고 배설. 이게 무슨 순환입니까? 어거지죠. 그럼 왜 사람 똥은 못 주게 합니까? 사람 똥은 더 깨끗합니다. 근데 사람 똥은 위생법에 걸리죠. 혐오, 혐오 물질이라고. 근데 아니 그래서 닭똥은 그러면 깨끗하고 사람 똥은 더 더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깨끗한 걸 먹으면서도 구분을 짓는 이유가 중금속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중금속. 카드뮴 비소가 이 사람 똥에 많습니까? 가축 똥에 많습니까? 아니 어떤 논리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메탄 프로판 가스를 발생하거든요. 덜 썩은 이 퇴구비를 주면 그게 여러분들 이제 4월달 요즘엔 뉴스에 안 나왔네. 양파 저 생강불에 들어갔다가 왜 질식해서 죽고 지하실에 가서 뭐 해다가 작업해서 죽고 그게 뭡니까? 메탄 프로판 가스가 공기 중의 무게의 5배가 무겁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가라앉으면 공기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에 들어가면 논에 물이 잠겨 있는데도 가면 뿌르르 거품이 나죠. 이게 메탄가스, 프로판가스예요. 이게 자리 잡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랑을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똥고름을 주고 그러면 메탄, 프로판가스가 거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 못 들어가죠. 가벼운 공기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물 뿌리가 가늘고 뻘겋고 빈약하니까 비료를 줘도 안 크고 뭐를 줘도 잘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두럭 하나의 힘이 그 정도의 크다. 근데 어디에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원리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하면 고유 재배를 해야 돼요. 고추는 고유 재배를 해야 됩니다. 왜? 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고유 재배를 하면 아니 그래야 병이 안 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은 곰치가 주는데 봄에는 여기 봄에는 이렇게 보면 감자 송편이 빚어질 정도로 물을 많이 주면은 잘 큽니다. 이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름에도 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때는 병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꽉 쥐었다가 탁 놓으면 후루룩 푸스러지는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 관리를 할 때. 그래서 여기 비닐을 덮어서 풀을 안 나게 했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산소 유통이 잘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십시오 이게. 예? 이게 산소의 뿌리가 썩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이 풀이 안 나게 했더니 다 죽었어. 이 비닐을 하나 깔아. 근데 이게 말라서 죽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랑을 이렇게 해놓은 데는 잘 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강의의 목표고 이거 하나가 이게 노하우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면 모든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곰치 농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뿌리가 숨을 쉬는구나, 잘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실패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습해 받은 겁니다. 이 뿌리가 다 잘라져 나갔잖아요. 자,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병이 이렇게 많아. 이게 많은데 제가 이 방제 체계를 요것도 개발을 해서 해놨습니다. 이 병도 많고 충도 많고, 예? 이게 많죠. 많은데 요것도 딱 3번만 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농사 짓는 것처럼 깨끗하게 농사를 죽이지 않고. 그게 뭐냐? 고음치 재배에 죽이지 않고 뭐 뿌리 썩병 뭐 병발이 뭐 나방 뭐충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테부코나졸에 여기 팬텀 수화제 요 2가지를 섞어가지고 여기도 6월 중순, 여기는 6월 중순이야. 네? 아까는 6월 상순이죠. 3만원을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상순 요렇게. 근데 해에 따라서 8월 달에 고온으로 지속이 된다면 한 번 더 칠지 모르는데 저는 여기까지 쳐본 적은 없어. 요 3번만 이렇게 치. 이렇게 치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음치가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음치가 왜 죽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저 약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 예. 비율은 칠해낸 대로 있어. 그 농약에. 아, 네, 칠해낸 대로. 네. 이 10g씩입니다. 20리터에. 물 20리터에. 그래서 농약을 이렇게 치면은 뭐 꼭 우리는 배를 치려고 그러냐, 배. 10g 주라면 꼭 20g 줘야 꼭 날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 양량은 지켜주셔야 돼요. 아 그냥 그 2가지 섞는 것도 섞는 비율 1대1인 겁니까? 아니야. 그냥 여기도 10g 타고 여기도 10g 타고 그러는 거죠. 이제 테부코나졸 10g, 그다음에 팬텀도 10g 이렇게. 그래서 이 마른 나물도 가격이 100g이고 가평에서 제가 휴게소에서 찍은 건데 100g에 5,600원이야. 요게.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한 번 더 수확을 해서 이렇게 묵나물로다가도 이제 한 개 좋습니다. 하면서 조금만 더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냥 그만둘까요? 보여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서. 들어봐 한번 예. 두릅 가격이 앞으로 좋습니다.